김기주가 홍구경과 합세하여 대리청정을 성사시킨 후에 자기들이 은밀히 도운 공이 많다고 떠들어댔다. 네,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듯이 당시 영조의 환우는 어떻게 손을 써볼 수가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정신도 오락가락해져서 좌우에 모시는 사람이 누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런 정도로 당시 영조의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예요. 영조가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최초로 정조에게 알려줬다고 확인되는 공식적인 날짜는 1775년 10월 7일입니다. 이때 영조가 세손인 정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의 근력을 시험해보니 지척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애써보려고 해도 억지로도 움직여볼 도리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지금 나의 기력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다. 나이 어린 세손이 성숙하여 나를 지성으로 섬기니 결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내 병환이 더 심해지지 않을 때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하게 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는가. 나도 친히 볼 수 있을 것이니 내게도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조의 이 말을 들은 정조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간곡히 하교하셨으나 나는 명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 뭐라고 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던 사안이에요. 이처럼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하는 이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조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던 사람이 그 놀랍게도 또 정조의 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순왕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리청정을 성사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바로 왕비였던 정순왕후예요. 이러한 사실은 나중에 정조의 최측근인 홍구경이 올린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홍구경이 당시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성사시키는 일에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왕대비 정순왕후죠. 정순왕후께서 종묘사직과 국가의 막중함을 염려하여 우리 정조를 보호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영선당, 이 화한옹주 측입니다. 화완옹주 측에서 화를 빚어내고 있을 때 대화에서 기밀을 살펴 미리 화란의 싹을 자르고 대리청정을 이루도록 크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당시에 정조를 도와서 이 화완옹주 측의 기밀을 살피고 또 견제를 하면서 대리청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다른 기록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김종수가 쓴 명의록 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정순왕후께서 안으로는 적들의 음모를 막으시고 위로는 대리청정의 성사를 도우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중 미디어나 매체에서 이 정순왕후가 세손 대리청정을 당연히 막으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정순왕후와 이 세손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 덕분에 이 대리청정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최성환 선생님은 이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대리청정은 중궁전의 믿음과 협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손은 중궁전과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처 문제도 의논할 수 있을 만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최성환 선생님의 책을 참고해서 당시 정조와 정순왕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대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1775년 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영조의 병환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움직였던 쪽은 바로 정조 측이었어요. 정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구경이 뜻밖의 인물을 찾아가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정순왕후의 육촌인 김관주였습니다. 이 김공가암유사는 김기주 측의 자료인데 당시 홍구경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의 보령이 높으시고 기력도 점차 노쇠해지시니 하루 정무를 보실 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관직을 제수할 때 간혹 죽은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홍구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손 저하께서도 이것을 크게 우려하고 계신데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분들이 한마음으로 걱정해야 할 가장 급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세손인 정조도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 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후로 임금의 하교가 있을 때 반포할지 여부를 세손 저하가
왕비전에 여쭌 연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앞으로는 영조의 하교가 있을 때 왕세손이 이 왕비전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반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실권이 이 왕비전으로 몰리게 될 텐데, 정조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왕의 명령이 이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을 해야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구경은 이 문제를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조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홍구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은 세손자하께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안이니 안에서 허락을 구하는 일은 반드시 암흑의 대감, 여기서는 김기주, 정순왕후의 오빠를 말해요. 김기주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김기주한테 가서 말을 좀 해서 이 왕비전이랑 좀 상의를 해보시라. 김관주를 매개로 해서 정순왕후와 이제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손 측의 이 제안에 대해서 김관주가 곧바로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기주에게 이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관주로부터 이 세손 측의 말을 전달받은 김기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 또한 이 일을 아침 저녁으로 우려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왕비전의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세손이 전하의 명을 받들어 대리청정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김기주는 세손이 왕비전에 굳이 허락을 구하면서 국정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손이 영조의 명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대리청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대리청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전하께서 환으로 정사 보는 것을 힘들어 하시니 역사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손이 대리청정을 한다면 광명정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손 측이 제기한 방식은 아무래도 왕비전에 책임이 많이 쏠리는 부분인데, 그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세손이 다 책임을 지는 대리청정 방식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 김기주가 이러한 자신의 뜻을 정순왕후에게도 알리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김공가암유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기주가 마침내 정순왕후 전에 봉서를 보내서 세손이 대리청정하는 일을 영조에게 여쭈어 의논을 결정해 줄 것을 청하였다. 김기주가 정순왕후 보고 영조께 가서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일을 대신 여쭤서 좀 의논을 좀 결정해 달라, 이렇게 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순왕후가 오빠인 김기주의 그 봉서를 받고 이제 영조에게 갔겠죠. 영조에게 가서 세손 대리청정에 대한 일을 제안을 하거나 상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세손 측과 정순왕후 측의 연대를 통해서 마침내 10월 7일에 영조가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당연히 화한옹주 측이나 이제 홍인한 측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대리청정 논의는 내간에서도 모르는 사안이었으나 이날 전하의 하교로 인하여 저들이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대리청정 논의가 상당히 극비리에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내간에서도 알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적들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청정 논의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니까 이 홍인안이라든지 정우경과 같은 이 정조의 정적 측에서는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당시 홍인안이 정조를 찾아가서 김기주 측을 믿지 마라, 왕비 측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공가암유사에는 홍인안이 정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남촌 사람들, 이 김기주 측을 말합니다. 김기주 측이 저하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독이나 자객을 쓸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 대리청정 논의는 정조가 정순왕후 측과 연대를 해서 성사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면은 이 남촌 사람들, 김기주 측을 견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주 측 너무 믿지 마십시오. 언제 저들이 독약이나 자객을 통해서 저하를 죽이려 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 정조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자객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촌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본래 은원이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들 또한 조선의 신하인데 어찌 이런 우려를 하십니까? 저들도 조선의 신하인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뭐 지나치게 그 사람들을 의심할 필요가 뭐 있겠냐, 뭐 이렇게 정조가 맞받아 친 거죠. 그리고 또 정조의 이런 대리청정을 견제하려고 했던 세력이 바로 화한옹주 측인데요. 화한옹주의 양자인 정우겸이 정조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해가 둘이 있을 수 없고
백성에게는 임금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대리청정은 이 말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조 보고 대리청정 하지 마라. 대리청정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우겸이 김기주 측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언비어를 이렇게 퍼뜨렸다고 합니다. 김기주가 대리청정의 계략을 주도하면서 국정을 농간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인환과 정우겸 측에서는 지금 이 대리청정을 꾸미고 있는 게 바로 김기주 측이고, 이것에는 분명히 자기들이 국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견제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견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한 사람 더 있는데요. 바로 정조의 최측근인 홍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정조에게 고모인 화한홍주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소문을 들으니 홍구경이 대리청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주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걸 보면은 이 화한홍주 측의 이 정보망도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듣고 정조에게 캐묻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들도 뭔가 수소문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뒤에서 홍구경이 뭔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일을 주도하고 막후에서 조율한 사람이 홍구경이다. 이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손의 대리청정은 기정사실화 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리청정은 우선 세손인 정조, 그리고 정조의 최측근인 홍구경, 그리고 홍구경을 매개로 해서 이 왕비인 정순왕후와 그 오빠인 김기주, 이렇게 두 세력이 연대를 통해서 영조로부터 대리청정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다른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조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하교할 때 사망한 김석주, 조현명을 임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정순왕후는 은밀히 도와서 대리를 성사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이런 김기주 측의 역할에 대해서 이게 좀 과장된 게 아니냐 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론 10파 중에 한 사람이 심낙수가 쓴 당령열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기주가 홍구경과 합세하여 대리청정을 성사시킨 후에 자기들이 은밀히 도운 공이 많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니까 심낙수 같은 사람들은 김기주 측이 도와준 거는 맞는데 너무 생색내고 너무 과장한 것도 있지 않느냐. 대체 뭘 얼마나 도와줬다고 자기들이 공이 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이 또 정조 입장에서도 정순왕후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이 고립된 상황에서 이 대리청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왕실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처가나 외가 이런 쪽에서는 도움받을 가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왕비였던 정순왕후 측에 이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이 최성한 선생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손은 본래 고단한 처지였지만 영조 말년에는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되었다. 영조의 정신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손에게 의지하는 바가 있다면 정통성 있는 저군이라는 지위와 이를 보호해주는 국왕, 그리고 중궁전의 공적인 계통이었다. 그가 이 고립되어 있는 정조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영조가 가장 컸는데 지금 영조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나마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중궁전 뿐이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조가 처음으로 세손에게 대리청정 구상을 밝힌 장면, 그리고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정순왕후 측과의 연대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사료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이런 정조의 이 정순왕후 측과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정조의 외가 측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특히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